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들려드립니다. 신기한 기운을 가진 시어머니의 이야기. 운명을 보는 시어머니 1부 지금 시작합니다. 웨딩드레스 자락이 바람에 살랑이며 수지는 결혼식장 입구에 서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건 설렘이 아니라 묘한 불안감이었다. 시어머니를 처음 만나던 날이 떠올랐다. 그날 시어머니의 눈은 마치 수진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사진으로 봤을 때와는 다르구나. 시어머니가 첫마디를 던졌을 때 수진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시선은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었다. 마치 수진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읽어내는 듯한 신비로운 무언가였다. 결혼식 당일 화장실에서 마지막 화장을 고치고 있던 수진에게 시어머니가 다가왔다. 수진아.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내 사주를 봤는데 참 특이하더구나. 고난이 많이 따라다니는 사주야. 수진의 손이 떨렸다. 결혼 당일에 무슨 소리인가 싶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마. 내가 겪을 어려움들을 미리 알고 대비하면 피할 수 있어. 시어머니의 눈빛은 한없이 자애로웠다. 어머니, 그게 무슨... 지금은 이해 못해도 괜찮다. 곧 알게 될 거야. 식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호는 어머니의 말을 농담으로 넘겼다. 우리 어머니 워낙 점치는 걸 좋아하셔서 그래.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수지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곧 알게 될 거야. 무엇을 알게 된다는 걸까? 새로운 집의 열쇠를 받으며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다. 시어머니는 이미 사라진 후였지만 그 예리한 시선이 아직도 등 뒤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수지는 이상한 꿈을 꿰다.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가 나타나 손을 내밀었다. 내 손을 잡아라. 앞길이 험하다. 꿈에서 깨어난 수지는 식은땀을 흘렸다. 옆에서 평온하게 자고 있는 민호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냥 꿈이겠지.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시어머니의 말이 현실이 될 것 같은 묘한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다. 결혼 첫날 밤부터 수진의 운명은 시어머니의 예언과 함께 새로운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신혼의 달콤함도 잠시,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시댁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4대째 전해 내려오는 갑오 반지가 사라진 것이다. 비치로 만든 그 반지는 시댁의 상징이자 대를 이을 며느리가 물려받는 전통이 있었다. 시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며 집안을 뒤집어 찾았다. 어디 갔지? 어제까지 장롱에 있었는데. 시누이도 합세했다. 수진이가 마지막에 만졌잖아요. 어제 반지 구경한다며.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구경만 하고 도로 넣어뒀는데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새댁에게는 너무 큰 시련이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다. 그때 시어머니가 나타났다. 그만해들. 수진이가 안 가져갔어. 단호한 목소리였다. 어머니, 하지만. 시아버지가 말을 이으려 하자 시어머니가 손을 들었다. 내가 사주를 봤는데 이번 일은 수진이 때문이 아니야. 며칠 안에 반지는 제자리를 찾아갈 거야. 시아버지는 어이없어 했다. 또 사주 타령이시네. 반지가 저절로 나타나기라도 하나? 3일 후에 보자고. 시어머니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다. 그날부터 수지는 시댁 식구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감내해야 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다. 민호는 괜찮다, 금방 찾을 거야라며 위로했지만 수진의 마음은 무거웠다. 혹시 정말 내가 실수했나 싶어 기억을 되짚어봤지만 분명히 제자리에 둔 게 확실했다.
3일째 되는 날 저녁, 신우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렸다. 찾았다. 반지 찾았어요. 모두가 달려갔다. 반지는 뜻밖에도 시아버지 서재의 책 사이에 끼어 있었다. 이상하네. 내가 왜 여기에 뒀지? 시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알고 보니 며칠 전 시아버지가 책을 보면서 반지를 만지작거리다가 그만 책갈피로 사용한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럴 줄 알았어.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소름이 돋았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알았을까? 정말 사주로 알 수 있는 것일까? 그날 밤 시어머니가 수진을 불렀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을 거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곁에 있을 테니까. 결혼 6개월 차 민호는 처음으로 큰 출장을 가게 되었다. 부산의 협력업체와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길이었다. 2박 3일이면 돼. 걱정하지 마. 민호는 수진에게 키스를 하며 집을 나섰다. 그런데 출발 30분 후 시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수진아, 민호 어디 갔니? 부산 출장 가셨는데요. 지금 당장 연락해서 다른 길로 가라고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급박했다. 무슨 일이세요? 설명할 시간 없어. 빨리. 수지는 당황하며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어머니가 다른 길로 가라고 하시는데. 갑자기 왜? 난 지금 고속도로 진입하려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어머니가 간절히 부탁하시는데. 민호는 처음엔 황당해했지만 수진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국도로 우회하기로 했다. 알았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로부터 1시간 후 민호가 원래 가려던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20대 차량이 연루된 대형 사고였고 사망자까지 나왔다. 민호는 휴게소에서 뉴스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진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 어머니가 정말 나를 살린 것 같아. 수진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사고를 미리 알았을까? 집으로 달려간 수진은 시어머니를 붙잡고 물었다.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민호 사주에 오늘 혈광지제가 있더구나. 그래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다시 한번 봤더니 길을 바꾸면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수지는 그제야 깨달았다. 시어머니의 능력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민호가 돌아왔을 때 그는 시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괜찮다. 앞으로도 위험한 일이 있으면 미리 알려줄게. 그날부터 수진과 민호는 시어머니의 말을 농담으로 넘기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다 막아줄 수 있을까?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달랬다. 신혼집 위층에 사는 박씨 부부와의 갈등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다. 수진이 세탁기를 돌리는 시간 때문이었다. 아래층에서 밤 10시에 세탁기를 돌리면 어떻게 해요? 박씨 아줌마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죄송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수지는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하지만 박씨 아줌마는 그걸로 끝내지 않았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고 심지어 경찰까지 불렀다. 층간소음으로 고소하겠어요. 민호도 화가 났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박씨 아줌마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변호사까지 선임하겠다며 내용 증명을 보내왔다. 수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위층을 올려다보는 것이 무서웠다.
그때 시어머니가 찾아왔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니? 사연을 들은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 사주가 어떨지 궁금하네. 생년월일 알아낼 수 있니? 어머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해. 사람마다 화를 내는 시기가 있어. 지금이 그 시기일 수도 있고. 수지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박 씨 부부의 생년월일을 알아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계산하더니 무릎을 쳤다. 역시 지금 이 사람 사주에 화액이 끼어 있어. 그래서 평소보다 예민하고 화를 잘 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작은 선물을 줘봐. 달콤한 것으로.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 거야. 선물을요? 저한테 그렇게 화내는 사람한테요? 시어머니는 단호했다. 지금은 이해 안 되겠지만 해봐. 3일 안에 달라질 거야. 수지는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도 없어서 시어머니 말을 따르기로 했다. 백화점에서 비싼 과일 바구니를 사서 편지와 함께 위층 문 앞에 두었다. 층간소음으로 신경 쓰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 이틀 후 박 씨 아줌마가 먼저 찾아왔다. 얼굴이 많이 누그러져 있었다. 과일 잘 먹었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요즘 남편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결국 모든 민원이 취하되고 두 집은 화해했다. 민호는 어안이 벙벙했다. 어머니가 또 맞췄네. 수진도 신기하기만 했다. 정말 사주로 이런 것까지 알 수 있나 봐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수진에게 말했다. 사람 마음도 하늘의 이치야. 때를 알면 대처할 수 있어. 수지는 시어머니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줄 스승 같은 존재로 느껴졌다. 결혼 1년 차, 드디어 임신 소식이 들려왔다. 축하해요. 산부인과 의사의 말에 수진과 민호는 서로 얼싸안았다. 시어머니도 무척 기뻐하며 온갖 보양식을 챙겨주었다. 우리 며느리 몸조리 잘해야지. 하지만 기쁨도 잠시. 수진이 꾼 태몽을 듣고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용이 하늘로 올라가다가 중간에 떨어지는 꿈이라고? 네, 처음엔 멋지게 올라가는데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시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이 아이는 건강을 조심해야겠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태몽이 길조와 흉조가 섞여 있어. 아이가 똑똑하고 출세할 상이지만 어릴 때 건강상 고비가 있을 수 있어.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지금부터 더욱 조심하고 정기검진을 빠뜨리지 마라. 특히 8개월 차가 되면 병원 근처에서 대기하는 게 좋겠어. 수지는 시어머니 말이 맞을까봐 두려웠지만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무시할 수 없었다. 임신 8개월이 되자 시어머니는 수진을 설득해 병원 근처 모텔에서 대기하게 했다. 너무 과하신 거 아닌가요? 민호도 의아해했지만 시어머니는 고집을 부렸다. 3일만 여기서 지내자. 그런데 정말로 3일째 되는 날 밤 수진이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했다. 여보, 배가 너무 아파요. 다행히 병원과 가까워서 즉시 응급실로 갈 수 있었다. 조산 징후였다. 지금 수술실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8개월 차 미숙아로 태어난 아들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했다. 의사는 말했다. 조금만 늦었다면 위험할 뻔했어요. 다행히 병원이 가까워서 빨리 조치할 수 있었네요. 수지는 인큐베이터 안에 작은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다독여 주었다. 다 잘 될 거야. 이 아이는 강한 아이야. 태몽에서도 용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니? 정말로 아이는 한 달 후 건강하게 퇴원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지는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믿겠니? 하늘이 미리 알려주는 걸. 그날 밤 작은 아들을 품에 안고 수지는 생각했다. 시어머니의 예언은 두려우면서도 고마운 것이었다. 앞으로 이 아이에게는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지만 시어머니가 있는 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민호의 사촌형이 갑자기 찾아왔다. 민호야, 형이 큰 사업 기회를 잡았는데 투자 좀 해줄 수 없을까? 사촌형 현수는 평소에 연락도 잘 안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 큰 돈 이야기를 꺼냈다. 신도시 개발 관련해서 내부 정보를 얻었어. 확실한 거야. 민호는 솔깃했다. 결혼하고 아이까지 생기니 돈이 많이 필요했다. 얼마나 투자하면 되는데? 3천만 원만 투자하면 1년 안에 2배는 받을 수 있어. 수진도 처음엔 좋은 기회인 것 같았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현수를 본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저 사람 생년월일이 언제지? 수진이 살짝 물어보니 현수는 대수롭지 않게 알려주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주를 봤다. 계산이 끝나자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돈 주면 안 돼. 왜요? 저희는 돈이 들어가면 물처럼 흘러가는 사주야. 지금 운도 최악이고. 어머니, 하지만 확실한 정보라고 하는데. 정보가 확실해도 사람이 문제야. 민호는 처음엔 어머니 말을 믿지 않으려 했다. 어머니,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현수 형은 친척인데. 친척이라서 더 조심해야지. 나중에 돈 문제로 원수가 되기 쉬워. 하지만 현수의 간곡한 부탁에 민호는 마음이 흔들렸다. 형이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결정적인 말을 했다. 좋아. 그럼 100만 원만 줘봐. 그것도 돌려받지 못할 각오로. 100만 원요? 그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는 거야. 결국 민호는 100만 원만 빌려주기로 했다. 현수는 좀 아쉬워했지만 그래도 고마워. 곧 갚을게라며 받아갔다. 그런데 일주일 후 현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민호야, 미안해. 사업이 틀어졌어. 돈을 당분간 못 갚겠어. 알고 보니 현수가 말한 확실한 정보는 완전한 거짓이었고 그는 사기를 당한 것이었다. 한 달 후에는 아예 연락이 되지 않았다. 민호는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말씀을 들을 걸 그랬어요. 다행히 100만 원으로 끝난 거야. 3천만 원이었다면 어쩔 뻔했니? 수진도 소름이 돋았다. 시어머니는 사람의 성품까지 사주로 알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수진에게 말했다. 돈 문제는 가장 조심해야 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욕심이 생기면 변하거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의 조언 덕분에 가정 경제를 지킬 수 있었다. 앞으로는 투자나 대출 이야기가 나오면 꼭 시어머니와 상의하기로 마음먹었다. 아이가 두 돌이 되자 좁은 신혼집이 답답해졌다. 이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야겠어. 민호와 수지는 주말마다 아파트를 구경 다녔다. 여러 곳을 알아보던 중 강남의 새 아파트 하나가 마음에 들었다. 가격도 적당하고 교통도 편리했다. 여기가 좋겠어. 학교도 가깝고. 수지는 벌써 새 집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집을 구경하던 중 시어머니가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다. 여긴 안 돼. 왜요? 물이 좋지 않아. 이 집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돼. 부동산 중개인은 당황했다. 물이 뭐가 문제인데요? 수압도 좋고 수질도 1급수인데.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물이 아니야. 풍수지리상 물의 흐름이 좋지 않아. 수지는 아쉬웠다. 그렇게 마음에 든 집이었는데. 어머니, 다른 걸로는 문제 없나요?
아니, 전체적으로 이 집은 우리 가족과 상성이 맞지 않아. 특히 너한테는 물이 운명을 막는다고 나와 있어. 결국 그 집은 포기하고 다른 곳을 알아보기로 했다. 한 달 후, 수지는 신문에서 깜짝 놀라는 기사를 봤다. 그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소화시설에 문제가 있어 불이 빠르게 번졌다고 했다. 물의 흐름이 좋지 않다는 시어머니의 말이 이런 뜻이었나 싶었다. 민호도 기사를 보고는 식은땀을 흘렸다. 정말 다행이야. 만약 우리가 그 집에 살았다면. 수지는 시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다. 어머니 덕분에 또 큰 화를 면했네요. 결국 시어머니가 추천한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이 집은 물의 기운이 좋아. 너희 가족에게 복을 가져다 줄 거야. 정말로 이사 온 후 민호는 직장에서 승진하고 수지는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다. 아이도 새 집에서 더 건강하게 잘 자랐다. 이웃들도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다.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세요. 수지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집은 그냥 사는 곳이 아니야. 운명을 바꾸는 곳이지. 시어머니의 말에 수지는 깊이 공감했다. 앞으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시어머니와 상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수진의 대학 동창 미영이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다. 5년 만이었다. 수진아, 오랜만이야. 커피 한 잔 할까? 반가운 마음에 만난 미영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수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요즘 사업이 힘들어서 말이야.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미영은 카페 사업을 한다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고 했다. 500만 원만. 3개월 후에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 수지는 고민이 되었다. 대학 시절 미영과는 정말 가까운 사이였다. 함께 밤새 공부하고 연애 상담도 해주던 절친이었다. 미영아, 나도 애기 둘에 집장만 하느라 여유가 없어서. 수진이 남편 대기업 다니잖아. 500만 원 정도야 뭐. 미영은 수진의 형편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옛 정을 생각하니 그냥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생각해 볼게. 민호랑 상의해보고. 집에 돌아온 수지는 민호에게 말했다. 미영이가 돈을 빌려달래. 민호는 처음엔 친구니까 도와주지 뭐라고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미영의 생년월일을 듣고는 반응이 달랐다. 이 친구는 내 곁을 오래 두지 못할 사주야. 무슨 뜻이에요? 지금 운이 막혀 있어. 돈을 빌려주면 받기 어려울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이 사람은 내게서 멀어질 운명이야. 수지는 이해할 수 없었다. 미영이는 제 절친인데요. 어떻게 멀어져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돈 문제로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이 높아. 시어머니의 말에 수지는 고민이 깊어졌다.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생각하니 무시할 수 없었다. 결국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영아, 미안해.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도와줄 수 없겠어. 미영의 목소리가 싸늘해졌다. 정말? 나 이렇게 어려운데? 진짜 미안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날 이후 미영은 연락을 끊었다. SNS에서도 차단당했다. 수지는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한 달 후 공통 친구를 통해 들은 소식에 수지는 놀랐다. 미영이 다른 친구들에게도 돈을 빌린 뒤 잠적했다는 것이다. 500만 원씩 5명한테 빌리고는 연락이 안 된대. 알고 보니 미영의 카페 사업은 처음부터 거짓이었다. 빚에 쪼들려서 친구들을 속인 것이었다. 수지는 소름이 돋았다. 시어머니가 또 맞췄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말했다. 친구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 사람은 어려울 때 본 모습이 나오거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영을 잃은 것은 아쉽지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어머니 말씀을 안 들었으면 저도 당했겠네요. 앞으로는 돈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도 조심해야 해. 모든 인연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 수지는 시어머니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친구를 고르는 것도 운명의 일부라는 걸 깨달았다. 재미있으신가요? 구독 후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하세요. 2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